우리는 세 젓가락. 그렇지. 예. 아, 우리만 빼고 21나라는 전부 나무젓가락질을 해요. 우리만 유일하게 세 젓가락질을 해요. 세 젓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나무 젓가락질을 하는 사람보다 12%가 더 민감해. 그걸 영어로 다 finger sensitivity, 손가락의 민감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문자 날리기 우리가 1등이에요. 누가 감히 덤비고서.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가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선진국을 쫓아오는데 5년 이상 늦어질 뻔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양쪽에서 뒷바람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내려치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절대 이해주시면 안 돼. 그 국운이라고 그래. 국운. 나라의 운이다 이 말이야. 5,000년 역사 한반도에 불어닥친 최고의 운이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230개 나라 중에 29등 정도 돼요. GDP 나라의 떡대가리를 치면 전 세계에서 12등 뭐 13등 뭐 이래.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45자야. 근데 국어 영어 수학 다 합쳐서 전교 몇 등이냐면 29등인데 앞으로 2025년이 되면 약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7등에서 5등까지 갈 거단 말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존 나이스비트, 엘빈 토플러, 폴 케네디 같은 세계적인 미래학자가 얘기하는 거고 이건 전 세계에서 쳐다보는 사람이 다 같이 동의하는 거예요. 7대 강국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7대 강국은 뭐야? 어디야?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캐나다 아니야. 우리가 얘기만 들어도 그냥 신난 시동찬 선진국인데 우리가 그 선수들 사이에 퍽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선진국에 갈수록 우리는 당연히 부자 될 확률이 높다 낮다? 높다. 그래서 여러분 자제분들이 부자 될 확률은 높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가 논리 정연해요? 네. 내가 봐도 잘해. 네. 자, 그런데 농담입니다. 그런데 선진국 간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세 가지를 조심하고 가야 되고 선진국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그걸 선진국 신드롬, 선진국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선진국 들어가면 제일 먼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상대적 빈곤감이 커져요. 절대적 빈곤감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감이에요. 이미 우리도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고 있다는 건 선진국의 진입 중이다 그 말이에요. 여성분들 많은데 가방 같은 것도 많이 꼭 브랜드 있는 거 이상한 거 막 그런 거 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진짜를 들고 다녀도 가짜 같은데. 근데 그거 왜 그런 거야? 가방을 뭐 쑤셔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그게 갖고 싶어. 상대적 빈곤감이야. 여름방학이 다가와 옆집에 영철이네 이 자식들도 혹시 해외 보낼까봐 엄마가 맨날 이게 귀 쫑긋하고 있어. 우리 아이 가슴 찢어질까봐 안 보내도 되는 거거든. 그런데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는데 선진국 가면 상대적 빈곤감이 엄청나게 더 커져. 그게 문제다 이 말이야. 두 번째 선진국 갔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평생 직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선진국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후진국이나 있는 게요. 들어갔으니 끝까지 잘 살아보자. 이건 후진국에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선진국엔 평생 직장이 있을 수가 없어. 왜? 선진국으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하니까 선수 교체를 계속 해야 되거든. 내가 늘 얘기해. 동네 축구로 다 비교해. 후진국은 동네 축구예요. 동네 축구는 아무나 모여도 축구하고 5,000원씩 내고 아침에 해장국 하나씩 먹고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뭐 잘해도 되고 못해도 돼 그냥. 그중에 김씨란 놈은 그냥 옵사이드도 몰라. 개 아저씨는. 옵사이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축구의 기본인데 골키퍼 앞에서 어이 박씨 공주 무지래. 아니 막 거기서 공부하면 안 돼. 그래도 그냥 차. 이게 후진국이야. 근데 이번엔 옆 나라 옆에 동네에서 전화 왔어. 니네 베스트 11 와서 5천만 원 가자. 즉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하는 시그널이야. 그러면 김재원 아나운서가 여기 만약에 감독이야 감독. 그럼 사람을 출연해야 될 거 아니야. 제일 먼저 누구 출연해야 돼? 김씨 빼야죠. 김씨를 빼야 돼. 이 옵사이드 모르는 개 아저씨 말이야. 그걸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맞죠? 근데 이번엔 다른 동네에서 전화 와서 니네 모든 팀에서 11명 1억 가자. 중진국에서 성진구로 하는 게요. 난리가 났어요. 이번에 김재원 감독께서 이번엔 또다시 이제 김씨를 부를 거 아니야. 근데 김씨의 반응이 전에는 김 감독이 불렀을 때 왜? 자기가 왜 불렸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이번엔 벌써 이제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일로 와봐 김씨 그러면 알았어. 빠지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자발적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얘기해. 즉 선진국에 갈수록 자기도 모르게 아유 나는 이제 다 됐구나 하는 걸 느껴.
그래서 시청자분들의 남군들이 어느 들어와서 한숨을 길게 쉬는 건 자발적 구조조정이 오고 있다는 뜻이요. 시그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쁜 구조조정만 있는 게 아니라 늘 스카웃돼서 더 구조조정을 멋지게 다니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늘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어쨌든 평생 직장은 없다. 미국 같은 데는 평생 동안 6번 이상 직장을 옮겨. 아시겠죠? 세 번째는 선진국에 들어가면 초고령 시대가 돼. 이거 사람 죽이는 거예요. 초고령 시대. 에? 아이고 무슨 뭐 60이 나이도 아니요. 요새 환갑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옛날에는 환갑을 사는 게 신기해서 환갑을 한 거거든. 그래서 60이 나이냐 말이야. 동네 경로당 가면 어이 김치 물 또 와. 이거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데 들어오고 그래? 젊은 친구가 하고 야단 맞아요. 그죠? 앞으로 우리는 거의 90, 100세까지 살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세 개를 합쳐보란 말이야. 오랜 살아야 되는데 평생 직장은 없어지고 상대적 빈곤감은 커지는 시대를 향해서 떠벅떠벅 하고 있다. 즉 미리 준비를 안 하면 굉장히 살기가 정신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다는 걸 늘 시청자나 우리 방청객들께서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좀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저는 제 강의를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거 다시 보기가 되니까 돈도 안 받잖아 KBS는. 모 방송사 받아요. 그래서 다시 보기 되니까 이따가 저녁에 두 분 들어오시고 아이들 들어오면 다시 보기 돼서 가족이 같이 봐야 돼. 왜? 미래에 대한 걸 똑같이 가족이 쉐어드 밸류라고 그래. 가치를 공유하고 전략을 같이 세우고 앞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어머니들 혼자만 내 강의 듣고 와 이 교수 말이 맞아 하고 팔딱팔딱 뛰어봐도 안 된다. 꼭 다시 보기들 보세요. 네. 자 어쨌든 간에 그게 선진국 신드롬이야. 자 좋다. 그러면 선진국에 들어가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부자 될 확률은 높지만 그걸 준비 안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수성가형 부자들은 어떤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기 위한 7가지 조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하 부자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 나머지 시간 동안 그걸 말씀드리면 돼요. 자 우선 부자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늘 성실하고 유능해야 돼. 성실하고 유능하지 않은데 부자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진짜로 재수가 좋아서 유산 상속을 받았다다 하더라도 성실하거나 유능하지 않으면 다 까먹어요. 우리 옛말에 이런 거 있어요. 아이들에게 고기를 갖다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100번 맞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100억을 주더라도 까먹는 건 하루아침이에요. 절대로.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성실과 유능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금부터 잘 적으셔서 여러분들께서 잘 리컨펌하고 재확인한 다음에 나는 무엇이 부족한지를 살짝 가져가실 필요가 있어요. 성실은 성공을 위한 텃밭이야. 부자 되기 위한. 그 다음에 유능은 성공을 위한 씨앗이야. 부자 되기 위한 씨앗이야. 두 개를 좋은 텃밭에 씨를 뿌리고 물만 주고 있으면 성공 또는 부자는 무조건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때 기본 조건으로 성실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더 부지런하게 살라 이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많은 분들이 너무 대강사로 정말 대강사로 어떤 때는 안타깝고 내가 신경질이 나요.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죠? 틀림없이 바르게 살면 성공할 확률이 높은데 왜 저렇게 살까 하고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때 많은 분들한테 제가 솔루션 그러니까 해답을 내놓을 때 제일 먼저가 Early bird catch more worms.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많은 모이를 먹는다. 아침에 자우전 제일 먼저 일어나는 시간을 땡겨라. 그러면 인생이 바뀐다. 이걸 제가 늘 강조해요. 저기 계시는 방청객 성함은 모르겠는데 아주 얼굴이 익은 게 제가 라디오 방송하러 내려갈 때쯤 되면 항상 와 계셔. 7시 전에. 여기 방청객이 8시 반부터 시작하는데도 항상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안 잘리잖아. 그죠? 너무 부지런하시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근데 부지런한 사람이 얻는 게 3가지가 있다고. 1-1. 그게 뭐냐? 아침에 방해받지 않는 1시간을 확보하면 오후에 2-3시간에 해당되는 게요. 그러니까 인생을 똑같이 24시간 사는 게 아니라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은 30시간처럼 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러시잖아요. 나보러 어떻게 30권씩의 책을 쓰느냐고.
전부 새벽에 쓰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하루에 A4 용지로다가 한 장 내지 두 장만 쓰면 1년에 책이 2권씩 나와. 그죠? 다른 때는 쓸 시간 없다니까. 그러니까 아침 시간을 활용하기만 하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침을 땡기면 인생이 변해. 두 번째, 1-2가 중요한 게 뭐냐면 출근 시간을 땡길 수 있어, 부군들이. 잠실에 사시는 부군이 있다고 시청자가 계시다고 쳐. 그 양반의 사무실이 어디야, 만약에 교보 빌딩인 광화문이요. 9시에 출근한다. 1시간 반 걸려. 7시까지 출근한다. 아이고, 30분도 안 걸려. 그걸 waste of time on the road라 그래. 길에서 시간을 뿌리고 다녀, 그냥. 그러면서 맨날 시간이 없대? 누구 잘못이요? 자기 잘못이요. 아침 시간을 땡기면 인생이 바뀌어요. 제발 부탁인데, 그래서 옛날부터 부지런한 거지는 없다고 그러잖아. 그게 그 얘기요. 자, 1-3,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주변에서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 제가 아까 우리 방청객, 단골분만 제 머릿속에도 각인이 됐으니까 저분은 참 무진장 일찍 온다. 제 머릿속에 각인이 항상 되고, 기억나시죠? 제가 맨날 인사드리고, 방송 내 아침 방송하러 갈 때, 라디오 방송할 때. 그죠? 항상 그러면 그게 사람의 헬로 이펙트 파지티브, 후광 효과를 좋게 해. 저 사람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어. 그러나 저 사람은 최소한 뭘 시키면 제대로 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 주변에서 그 사람한테 일에 대한 기회를 줄 거 아닌가 봐. 그죠? 맨날 어떤 녀석은 9시에 그냥 정확히 들어와. 무슨 문 뒤에다가 숨었다가 들어오는 것 같아. 그냥 9시 되면 팍 들어오는 놈 있어. 그건 제가 직장생활 24년을 대기업에서 했지만 그건 바로 윗사람이 아유 저건 언젠가 기회 되면 제일 먼저 잘라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꼴도 보기 싫어. 자식이 어떻게 뒤에 문 뒤에 서 있다 들어오는 거야. 9시에 정확히 오냐고. 그거 그렇게 하나도 힘들어요. 사단간. 그러니까 더 부지런하게 사실 수 있도록 자기를 habituation change, 습관화를 변화시켜요. 그러면 부자 되는 기본을 까는 거예요. 나는 오늘 많은 분들한테 부탁하고 다시 보기를 자제분들하고도 같이 보라는 게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이 안 바뀌어. 지금까지 살아오는 방법으로 그대로 가면 안 돼.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가 3가지요. 하나는 새마을, 하나는 KTX, 하나는 무궁화. 무궁화는 5시간 40분, 새마을은 4시간 40분, KTX는 2시간 40분 걸려요. A라는 친구가 무궁화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5시간 40분 걸려요. 이 자식이 마음이 급해서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1호 차량에서 10호 차량까지 만나 뛰어다녀. 기차 안에서. 그래도 그 자식은 5시간 40분 만에 부산 도착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방청객께 물어볼게. 그 녀석이 부산을 일찍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날에서 KTX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습관화를 변화시킨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부지런하게 살도록 shift,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성실히 이따가도 부자에 조금 더 가까이 갈 때 나오겠지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다 부자가 돼. 시간 약속하고 말에 대한 약속이잖아. 한 번 얘기했으면 끝까지 지켜야 되거든. 신용은 정말 목숨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자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잖아. 청계천에서 김씨 2억만 빌려줘. 이게 그냥 말 한마디로 전 세계 최고의 상인이 다이아몬드 상인인데 유태인들 그 사람들은 계약서가 없어. 계약서가 없어요. 아무리 비싼 다이아몬드를 거래해도 계약서가 없어. 다만 한 번만이라도 거래를 어기면 그 사람들은 유태인 업계에서 완전히 죽어. 그게 무서운 사람들이죠. 시간 약속 잘 지키셔야 돼요. 정말로 미리미리 가는 습관 가져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다고. 특히 어머니들 모임 개판이라며 막내서 그냥 쫓아오면서 무슨 놈의 차가 이렇게 많이 막히냐 뭐 이러고. 그죠? 차 막히는 것도 모르고 다녀 그래? 어쨌든 약속을 잘 지키셔야 돼. 아시겠죠? 네. 세 번째 성실을 자기 관리를 잘한다면 자기 관리, 셀프 매니지먼트. 그죠?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 중에 그냥 간단하게 2-3가지 말씀드릴게요. 3-1 건강하셔야 돼. 나도 이번에 보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너무 달리다 보니까 뭐 1년에 1000번씩 강의라니까 이 사람 어떤 데 많이 오버로드가 걸리죠. 그죠? 근데 그래도 저는 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회복도 빠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돼.
그게 부자 되는데 가장 중요한 밑받침이니까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미지네이션, 이미지가 좋게 관리를 하셔야 돼. 미인 대칭하라고 애들 얘기하잖아. 미소 짓고 인사 나누고 대화 나누고 칭찬하라. 그게 잘 안 되거든.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얼마나 잘 웃어. 훈련이 되셔서. 우리가 제일 두려운 건 63빌딩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모르는 놈하고 둘이 타는 게요. 뭐 전혀 인사라는 게 없어. 그냥 가는 거지. 무슨 얘기 아시겠죠? 우리 먼저 인사합시다. 그게 선진국이요. 서양 아이들은, 미국 아이들이나 선진국 아이들은 화장실 들어갈 때 인사하고 옆에 서서 인사하고 나오면서 인사하고 그래. 엘리베이터에서 웬만한 높이 올라가는 데서는 서로 명함 교환하고 그런다니까. 그게 그들의 선진화된 국가의 파워를 나타내는 거예요. 미인 대칭. 그래서 자기 이미지를 좋게 해야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인단 말이야. 인상이 바뀌어요. 그래야 인생이 바뀐다. 우리나라 관상학 박사가 하나 있어. 그래서 제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바꾸는 방법이 세 가지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여기서도 몇 번 손 댔네. 얼굴. 이게 얼굴 적당히 손 대는 것도 그것도 이게 이미지 관리가 된다는 거지. 그럼요. 그러죠. 어디서 오셨어요? 자, 농담이고 난 볼지도 몰라 그냥 하는 얘기. 괜히 속지 마세요. 두 번째, 옷을 잘 입어야 돼. 코디네이션 같은 거 잘해야 돼요. 그죠? 똑같은 사람도 어떤 옷을 어떻게 입혀놨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전혀 다르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잖아. 세 번째, 그게 제일 중요한데 심상,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 예? 네, 우리 누나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우리 누나 지금 이거 보고 있을 텐데 미안해. 우리 누나 무진장 못생겼어요. 못난이 삼형제 같아. 근데 주변에서 사람을 그렇게 좋아해.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 아주 그냥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긴 거하고 관계없이 신상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간에 신상이 좋게 하려면 자기 스스로를 늘 갈고 닦으셔야지. 예. 어쨌든 3-3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기 관리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 관리를 잘하는 게 좋아요. 즉 주변 사람들하고 많은 편지 나누고 문자 나누시고 그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도록 해라.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사랑한다는 얘기도 좀 보내고 그래야 된다고. 무뚝뚝하게 내 마음 알아주고 뭐 이러면 안 돼. 그냥 다 표현을 하는 게 참 좋은 거죠. 근데 그걸 안 하잖아. 특히 요즘에 TV 보시는 분 중에서 자제분들이 그 수험생들이 있을 텐데 그 친구들 그냥 맨날 그냥 신경질 잔뜩 내서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어머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편지 한 장 쓰라고. 그래가지고 딱 어떤 아버지가 걔가 애들 필통 안에다 집어넣어. 애가 딱 학교 가다가 신경질 나고 하고 딱 열어보니까 편지가 하나 나왔어. 그거보다 애가 눈물 흘려요. 이놈아 참 고생 많다. 아빠 엄마가 너를 왜 모르겠니? 다 이 과정을 겪어야 이게 다 너를 위해서 준 것 같으니 일단 뒤에 우리 가족이라는 게 있지 않냐. 파이팅 해라. 하루 명철이 이놈이 그냥 하다가 아빠 엄마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관리예요. 제발 부부지간이 됐든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자기관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성실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번엔 유능 섹터를 봐야 돼요. 유능해야 되거든. 유능의 첫 번째가 뭐냐? 각 계통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늘 이런 데 와서 자랑스럽게 얘기지만 이금희 씨나 김정은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에 이렇게 앉아있다는 거 이 계통의 최고 아니에요? 그럼 똑같은 아나운서를 하더라도 사실 이 자리에 앉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어쨌든 간에 여긴 별 버는 거 없고 여긴 여기 아나운서니까. 예. 그래서 여기 KBS 아나운서는 별로 주는 거 없고 프리랜서는 좀 받고 그러잖아. 근데 우린 다 알아요. 근데 자, 농담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반드시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돼. 아나운서는 많아. 최고가 되는 사람은 적다 이 말이야. 회사에서 회계학 하는 사람 많아. 최고의 회계학을 하는 사람은 드물어. 여러분 자제분이 됐던 부분이 자기가 하는 일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가 되도록 하는데 부자가 안 됐다. 거짓말이에요. 뭔가 덜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하는 것만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안 돼. 두 번째, 경제 흐름을 반드시 아셔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부자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경제 흐름을 알아야 돼. 제가 아까 그래서 설명드렸잖아요. 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모든 순환이 이렇게 되는데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 때가 오는가 보다. 그럼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럼 현금을 계속해서 유보했던 거를 이번에 여기다가 한번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경제 흐름을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집에서 반드시 경제신문 하나 정도는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경제방송 KBS 1라디오 2라디오 다 있어요. 그런 거 늘 들으란 말이에요. 같은 시간에. 어떤 사람이 그래 시간이 안 맞는다고. 다시 듣기도 돼. 다시 듣기도 돼요. 다시 듣기. 무료야 그냥. 근데 왜 안 하느냐고. 그렇게 공영방송에서 국민들한테 공부시켜주려고 그러는데 안 해. 본인들 돈 벌게 하고 부자 되라고 그런 방송을 그 중요한 시간에 하는데도 안 하잖아. 누구 책임이야? 우리 책임이야.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하셔야 돼. 자, 세 번째 글로벌 랭귀지. 세계의 언어는 어느 계통의 무엇을 하든 반드시 시켜야 돼. 전 세계 이번에 가장 높은 빌딩이 163층짜리가 두바이 버즈라고 올라가요. 거기에 칠성 호텔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호텔이 벌써 5년 후까지 다 예약이 끝났대지 아마. 그 무진장 좋은 호텔이야. 거기에 수석 주방장이 에드워드 콘이라고 한국 사람이야. 지난번에 조선일보에 딱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가슴이 뭉클했어. 그 선수가 이렇게 썼어. 아니 주방장 뽑는데 무슨 놈 학벌을 보고 지랄이냐. 음식 잘하고 언어만 하면 되지. 거기서도 언어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제분들은 무슨 문법을 100점 받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편안하게 자기 계통에서 어학을 반드시 해야 돼. 어학을 안 하면 세계적인 흐름에 큰 부자 될 수 있는 흐름을 탈 확률이 낮아지지. 앞으로는 요리사를 하더라도 세계를 쫓아다니면서 요리를 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하는 게 좋다. 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 없죠? 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는 반드시 독서를 일주일에 한 권씩을 늘 하세요. 다양한 독서를 특히 어머님들부터 내가 늘 얘기해. 일주일에 한 권씩의 책을 무조건 사. 제발 좀 사세요. 부진장들 안 사. 네? 안 사더라도 동네 도서관 가서라도 반드시 일주일에 한 권씩의 책을 부모님들께서 먼저 보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쳐다보고 있는 자제분들한테 엄청난 영향이 있다는 걸 왜 모르냐 말이에요. 애들한텐 공부하라고 그러고 엄마는 밖에서 고스톱 피면 안 된다. 응? 그러면 명절만 쌌어. 이거 안 돼, 안 돼. 그죠? 제발 모범들이 되셔야 돼. 그래야 지금부터라도 시를 강건하게 가져가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제발입니다. 제발 부탁해. 그래서 내가 오늘도 방청객들 책 하나씩 드리려고 다 가져왔잖아. 돈 많이 들어갔어요. 이런 게 바로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그 씨를 뿌려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야 부자가 되는 기본을 갖추는 거야. 성실, 유능.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가장 부자의 유형을 아까 유산상속형 10% 부자하고 관계없으니까 나머지 자수성가형 부자가 어떻게 됐는가를 아는 건 우리가 공격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전략이 나올 수 있으니 요거서부터는 PDP를 보고 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모든 자수성가형 한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봤어. 그죠? 정지영 회장 고, 이병철 회장 고, 이병철 회장 전부 자수성가형. 1. 빈손으로 시작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다. Everybody,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자고. 그래서 자수성가형 부자들의 첫 번째는 빈손으로 시작했다 하는 거를 늘 염두에 두면서 힘을 내셔라 이 말이에요. 애들한테도 아빠 엄마가 지금 현재 이 정도밖에 못 도와주지만 전 세계나 한국에서 늘 부자 된 사람을 연구 검토해 보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빈손으로 시작했다니 우리도 한번 잘해보자 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꼭 좀 전달해 달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절약 정신이 몸에 배 있어. 짠돌이. 나도. 그러니까 집에서도 맨날 짠돌이 소리 많이 듣거든요. 쓸 때 아니면 절대로 돈을 안 써요. 근데 오늘같이 책 같은 거 드릴 땐 팍팍 드리잖아. 책 비싸요. 무슨 얘기냐면 쓸데없는데 돈을 쓰고는 절대 부자 안 돼. 쓰고 난 다음에 뭔다. 멍멍이 소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조건 절약해야 돼. 자린고비 정신이 최고예요. 셋째, 필요한 곳에서는 가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 떡볶이 장사를 해서 돈 버신 분들도 어려운 때 이런 데 보면 아주 쾌척하는 이유가 뭐야? 어려움을 알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돈 쓰는 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대부분 자수성 강한 사람들이 저런 정신들이 배에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용을 목숨과 같이 여긴다. 이거 참 기똥차거든. 그죠? 옛날 개성상인부터 아까 얘기한 다이아몬드 상인까지 진짜 장사꾼들이나 자수성가에서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신용을 목숨과 같이 생각한다. 그래서 아까도 약속 지키는 걸 지금부터라도 늘 아이 때부터 100%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자 되는 길의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올바른 선택과 집중을 한다. 아무데나 막 투자하는 게 아니라 딱 들여다보고 있다가 마치 딱 타이거나 치타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동물을 탁 잡아채려고 그럴 때 하듯이 선택과 집중을 명쾌하게 한다. 그래서 현금 같은 걸 유보했다가 달려들 때 팍 달려들더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도 벌써 굉장히 빨리 가네. 그러니까 1시간 내에 다 얘기를 하려니까 아주 바쁘네요. 부자가 되기 위한 7가지 전략, 자기경영법에 대한 걸 살짝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작은 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게 무슨 얘기?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생각 갖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좀 더 aim high, 목표는 항상 높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라. 늘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 엉뚱한 욕심을 부리라는 뜻이 아니라 늘 목표를 위에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들을 끌어주시고 부모님 스스로도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지 말고 좀 더 잘 사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걸 적극적으로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부자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매일 자신의 부를 측정하라 이렇게 되는데 이건 매일은 사실 하기 힘들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해. 일주일에 한 번씩 전부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걸 전부 일요일날 앉아가지고 전부 정리를 해요. 근데 저걸 매일 하라는 건 가계부들이라도 매일 써라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계부 나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적자인데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천만의 말씀. 그럴수록 적고 그럴수록 더 새 나가는 걸 막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일 자기가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가계부요. 세 번째, 한 방은 없어요. 그냥 한 방에 부자 되겠다. 이거 다 큰일 나는 거예요. 다 망하는 지름길이요. 로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10년 동안 로또 된 사람들 보니까 99%가 전부 이혼하고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차분하게 봄에 씨 뿌려서 가을에 수확한다는 자세를 갖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네 번째, 절대로 스스로 본인이 이해 안 되는데 투자하지 말아요. 남이 괜찮다니까 쫓아가는 건 100% 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 알고 들어갈 때면 이미 그 시장 끝난 거예요. 김씨가 알면 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김씨가 알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모든 재테크에 대한 결정은 본인이 했으면 결과는 다 내 탓이지 절대로 주변 탓을 하지 마라. 그래야 땅에서 숲들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난다고 반드시 그 안에서 원인을 찾고 스스로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6번째가 중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1980년대 정주영 회장께서 강남의 초등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한 친구가 물어봤어. 정주영 할아버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셨어요? 그랬더니 정주영 씨가 기가 막힌 답장을 했어요. 나 처음서부터 큰 부자 될 생각 없었다 얘들아. 그냥 등산하듯이 앞만 보고 꼭대기 쳐다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더니 정상이에요. 기가 막힌 정답 말이에요. 등산할 때도 높은 데를 쳐다보고 거길 가려고 그러면 이미 지쳐. 앞에 있는 데만 차분하게 포기하지 않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요거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돈보다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진정한 부자가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절대로 자기 시간을 아껴 쓰시고 쪼개 쓰시고 절대로 허태스게 쓰시면 안 돼요. 1분 1초가 time is gold. 정말 시간이 골드, 돈이라는 그 자체에 늘 우린 염두에 두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시간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결론을 잠깐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부자 될 확률은 높습니다. 에브리바디 다 같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하는 것은 실천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영곤이가 강의를 잘해서 항상 인터넷에 무지막지하게 올라오는데 보면 실행을 안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한테 강의 끝난 다음에 그냥 많이 보내요. 이영곤 박사하고 저 창에 들어오면 되니까. 그래서 이영곤 박사라고 해가지고 막 홈페이지에 오는데 어떤 사람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영곤 빅사 이렇게 써놔서 그러니까 안 돼. 이영곤 박사 이래야 이영곤 박사 홈페이지로 오지. 여러분 다 같이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자자자자자. 그리고 김재원 아나운서 사연해. 우리 이금희 아나운서. 아유, 저도 월급쟁이지만 솔직히 월급쟁이들 1년에 500만 원 모으기도 힘들잖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만 모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요. 네. 마음 자세가 문제인 거고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마음 자세를 가다듬어 주신 경제평론가 이영곤 박사님께 감사해서 박수를 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 목요 특강에 나오실 분을 미리 소개해